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세이 쓰기는 좋은 글 모방으로부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페이지는 페이지 넘버 18. 뭐 긴 지문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그러한 지문들 몇 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문장짜리입니다. 자, 여기서 뭐 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뭐 몇 말씀 드리고자 싶어서 여러분과 이 문장을 함께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So I urge you to shut your eyes and discover the great ideas that lie inside us. 자, so I urge you to shut your eyes and discover. 이렇게 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자, 요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so는 뭐 앞에서 뭔가의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어 I urge you to 이하. 이거 오형식 구조입니다. 나는 당신이 to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shot이 이끄는 자신만의, discover가 이끄는 자신만의 어떤 세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목적 보어에 있는 to 부정사 안에 동사 원형 shot하고 discover 하기를 촉구합니다. 라는 구조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shut your eyes, 눈을 감고 무엇을 발견하기를 촉구하다. The great ideas that lie inside us. 자, 목적격, 이거 뭡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자, 이 행위를 하는 주체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lie 하고 있는 주어, great idea, 큰 생각들, 대단한 생각들을 그래서 해석하면은 나는 당신이 눈을 감고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아주 위대한 생각을 발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저희 라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 라이? 라이는 보면 눕다. 그냥 놓여있다라는 뜻인데 왜 라이를 썼을까? 예전에 제가 뭐 영어 수준이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때 exist 하면은 존재하다죠. 왜 이 존재하다라는 말 아닌 라이를 썼을까? 어떤 걸 못 써도 되죠, 사실은. 같은 의미니까. Great ideas that exist. 3인칭 아니죠. ideas. 요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exist. 존재하는. Great ideas that exist inside us.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위대한 생각 해도 되는데 이 lie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lie는 눕다, 놓여있다죠. 즉 다시 말하면은 사실은 가만히 놓여있는 건데 사실 누워있는 것은 깨우기만 하면은 벌떡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 내부에 어떤 위대한 생각이 지금 잠재적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우리가 단지 깨우지 못했을 뿐, 우리가 깨우기만 하면은, 그렇게 놓여있는 것을 살짝 이렇게 세우기만 한다면, 바로 쓰일 수 있는 그 위대한 생각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그때는 이 exist보다는 lie가 굉장히 뉘앙스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단어의 선택이라는 것도 사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이제 고수가 되려면은 요런 미세한 뉘앙스까지 생각하면서 이 환경에서는 우리가 같은 비슷한 그러한 어휘를 할지라도 이것을 쓰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전달하고 있는 미세한 뉘앙스를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함께 좀 공유하고자 자, 이런 문장을 채택했고요. 자, 다음 한 문장. Connection is what gives purpose and meaning to our lives. 자, connection은 여기서는 연결되는 건데, connect가 연결하다죠. 여기서의 문맥 속에서의 connection은 유대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관계라는 것은. 자, 유대관계라는 것은 what gives purpose and meaning to our lives. 여기서의 what은요, 사실은 보어 자리는 이제 여기서 명사 자리에 이 what이 이끄는 요소는 두 가지 요소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관계대명사 what 또는 간접 의문문 what도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purpose 목적, 목적과 의미 어디에? to our lives 우리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주는 것 이게 이제 그 유대관계라는 거죠. 여기서는 의미는 간접 의문문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 경우는 확실히 의미가 관계대명사로 보는 것이 확실히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보면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는 간접 의문문으로 보든 관계대명사로 보든 비슷비슷한 그런 환경들,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법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여기는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왔는데 무슨 간접 의문문이냐 이렇게 모양으로 보는 분은 좀 약간 문법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문사 what은 의문사이면서 명사 성격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문사이면서 자신이 주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사가 왔기 때문에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문법은 정확한 원리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다만 여기는 왜 간접 의문이 아니냐? 해석상 유대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목적과 의미를 주는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의 제가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는 알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what caused the accident가 왔죠. 자, 여기서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목적어를 알고 싶습니다.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 보세요. what이 이끄는 요소가 왔죠. 이 관계대명사로 해석해 볼게요. the thing which나 that으로. 그래서 나는 그 사고를 초래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일견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요거 간접 의문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게 이제 간접 의문이면은 의문사이면서 얘가 주어가 되고 요게 동사가 되는 거고 요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나는 무엇이 그 사고를 초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간접 의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금 모양상으로 같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원리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요게 이제 올바른 문법의 공부 방법이니까 문법은 정말 이게 탄생의 의미대로 정확한 원리대로 정확히 배워야 이게 어떤 영어를 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뭐 빠르고 정확한 독해 또는 장문 뭐 리스닝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접 의문으로 무엇이 그 사고를 초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compassion은 연민, 동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it turns out은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크게 보면은 이제 주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they had compassion. 자, 그들은 연민,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목적어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to be kind to themselves first and then to others. 자, 요 to themselves죠. to themselves first. 자신들에게 먼저 그리고 나서 타인들에게 이런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먼저 친절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먼저 친절하고 그 다음에 타인들에게 친절하려 하는 그러한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보통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동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동정하고 뭐 이런 것이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좀 전에 나왔죠. 부사 because라는 부사절 안에 또다시 부사절 작은 부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As it turns out 곧 드러나겠지만은
We can't practice compassion with other people if we can't treat ourselves kindly. 우리는 뭘 할 수 없다? 만약 이러이러하다면은 타인들에게 동정심을 베풀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practice compassion이라는 표현, 동정심을 베풀다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구나. practice compassion.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하면서도 많은 글을 읽고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정심을 베풀다를 당장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지 하고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practice compassion 이렇게 하면은 멋진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곧 이제 드러나겠지만은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베풀 수 없다 이겁니다. 만약 어떤 경우에 we can't treat ourselves kindly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우를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제기대명사 왔죠?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신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목적격이 아니라 이렇게 제기대명사의 형태를 취한다. 이게 이제 문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성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들 있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silence 하면은 여기서는 뭐 명사로 쓰면은 뭐 침묵, 고요 이런 뜻이 있고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 조용하게 하다. 여기서 쓰인 표현은 동사로 쓰인 겁니다. formulate, 만들어내다, 표현하다. 볼까요? 하나의 문장입니다. 전부 하나의 문장이네요. 길어도, 긴 것처럼 보여도. 자, 길어도 우리가 구조를 크게 볼 수 있으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시각으로 문장 구조를 보는 능력, 그게 필요합니다. I believe that 하면은 나는 주어가 동사하다고 믿습니다. 라는 that절은 명사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I believe that one of the greatest gifts we can give another human being. 요게 이제 that절 속의 주어가 요 is 앞까지가 된 것이 바로 여기가 that절 속의 주어입니다. One of the greatest gifts 하면은 가장 큰 선물들 중 한 가지. 근데 보니까 이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에 왜 관계사가 생략이 됐을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면은 관계부사 같은 건 생략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생략됐을까 한번 볼까요? We can give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요거 another human being은 간접 목적어입니다. another human being까지가 그럼 직접 목적어가 빠져있네. 이 빠진 목적어가 greatest gifts구나.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구나. 이렇게 대시나 위치가 생략된 구조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 사람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선물들 중 하나는 is to 동사 원형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행위가 두 가지가 왔어요. silence하고 listen 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silence는 침묵하게 만들다죠. 자, listen 앞에 truly는 그냥 truly listen 해가지고 진정으로 듣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silence의 목적은 뭘까요? 무엇을 조용하게 하고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침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뭐로부터 조용하게 하냐면은 from the need to be right, 옳아야 된다는 필요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라 이런 겁니다. 내가 맞아, 내가 옳다고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 얘기는 안 듣고 무조건 내 주장만 하죠. 그래서 내가 옳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침묵을 시키고 또는 the need to formulate the appropriate response. 어떤 필요성? 여기서는 이제 자 우리가 옳아야 되는 필요성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formulate the appropriate response.
그 적절한 그런 반응, 대답을 제조를 해야 되는 필요성,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내야 되는 필요성. 토론하다 보면 그렇죠. 상대방이 잘못되고 내가 옳아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당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당신은 어떤 비리 혐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요 포뮬레이 자체는 억지로 그냥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침묵시키고 진정으로 듣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listen 자체는 여기서 자동사로 진정으로 듣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언제 그렇다는 얘기냐면은 when someone else is talking.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두 사람 간의 대화뿐 아니라 세 명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내가 올바르다라는 그런 그러한 마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내가 어떤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묵시키고 진정으로 듣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들 중 한 가지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믿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경청을 해야 되죠. 경청. 그 경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도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부뿐 아니라 이런 어떤 말다툼이 굉장히 많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개개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조금만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를 해준다면은 사실은 이런 말다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없고 사실은 어떤 그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아예 그 불씨가 조성이 되지 않을 텐데 내가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인격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말도 줄이고 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마지막 자 볼까요? argue 하면은 주장하다, mindset 사고방식이다. 이 오늘은 전부 다 한 문장짜리 표현들이네요. 자, what I'm going to argue today is that having good judgment, making accurate predictions, making good decisions is mostly about which mindset you are in. 자, 이거 한번 봅시다. What I'm going to argue today. 이게 바로 요것도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뭐 관계대명사 아니면 간접 의문문이겠죠. 관계대명사로 해석하면은 내가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자연스럽네요. 일단 딱 보면은 이거는 관계대명사구나. 뭐 물론 간접 의문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오늘 무엇을 주장하려 하냐면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됩니다. 하지만 관계대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무방하겠죠. 내가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that 이하에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대절이 이제 명사절이다 보니까 주어가 나올 텐데요. 자, 주어 자리에 having good judgment, have judgment 자체가 판단하다. 요거를 동명사로 쓴 이유는 뭐죠? 좋은 판단을 하다. having good judgment. 왜냐하면 대절 속에 주어로 갔기 때문에 동사를 명사로 고쳤죠. 좋은 판단을 하는 것. 또 한 가지 동명사가 또 있습니다. making accurate predictions.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 make prediction. 예측하다. 이렇게 쓰는구나. make prediction. make accurate prediction. 정확한 예측을 하다. making accurate prediction.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 역시 동명사는 주어가 아직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썼다. 그 다음에 making good decisions. 좋은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것은 이제 주어가 이제 세 가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is가 나오고 그것은 mostly about. 주로 이 명사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그 주어가 뭐죠? 대절 속에 좋은 판단을 내리고 정확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로 명사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명사 자리에 about 명사 자리에 which mindset you're in. 이거는 뭐지?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은 명사 자리에 올 수가 있죠. 이거는 어떤 간접 의문이냐?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어순이고, 근데 mindset은 뭐냐? 이 which가 의문 형용사이므로 원래는 in 뒤에 있어야 될 명사를 의문사가 앞에 나와서 자신이 바로 직접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in 뒤에 있어야 될 mindset을 앞으로 이동시켜서 어떤 마인드셋에 당신이 있는가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된 간접 의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판단을 내리고 정확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신의 마인드셋이 어떠한지, 즉 어떤 마인드셋에 당신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로 그런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셋 또는 차분한 마인드셋, 긍정적인 마인드셋, 정말로 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 이런 마인드셋에 있으면은 결정도 현명한 결정 내릴 수 있고요. 그 결정 판단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입각해서 정확한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셋 자체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느냐,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 두 가지의 그 마인드셋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과 예측하는 것도 다 그러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고 삶의 지혜가 되는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